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분노의 대변자 예. 역할을 하고 계시는 봉도사. 예. 네, 정봉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봉주입니다. 네, 아니 태도가 많이 바뀌셨어요? 이제 분노를 대변하려면 네, 조금 재밌게 가선 안 되겠다. 진중하게. 예, 원래 진중한 사람인데 네, 컨셉을 이제 바꿨잖아요. 낙검수 하면서. 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제 진짜 캐릭터인 줄 알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술자석에서 네.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네. 무서워서.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사실 그 늘 국가 나라 걱정하시죠. 예, 저는 사실 의원님하고 몇 차례 술자리를 했지만 예. 늘 정치, 예. 정치 걱정, 나라 걱정, 예. 국민 걱정, 3대 걱정. 사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슬퍼요. 도대체 이 최순실이라는 그러니까요. 분이 뭐냐. 그리고 사실 최순실 씨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참 그 비탄에 젖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라디오, 텔레비전, 팟캐스트 다 틀어놓고요. 이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9시 30분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예. 김병준 국민대 교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 했죠. 예. 그리고 교육부 총리를 했습니다. 예. 자, 이 개각의 배경에 대해서 예. 우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국면이 넘어가고 있어요. 국면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금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국민들이 그 분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면 그거를 누가 대변해야 되죠? 결국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정당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더민주나 그다음 정의당이나 네, 혹은 국민의당이나 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런 걸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맏형인 더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더민주당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속상한데 요 지금 흘러온 국면을 보면 처음에 국민들이 이 사건을 쫓아갔죠. 그렇죠. 네. 최순실 사건이 그래서 네. 최순실 씨라고 해도 욕 먹는 상황이 지금은. 최순실로. 예,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설마 하고 예전에 3년 6개월 동안 3년 8개월 동안 궁금해하던 게 네, 이때 최순실이 있었겠구나 대입을 해보게 되면 다 해결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대목에서 왜 혼이란 얘기를 했지 왜 우주란 얘기했지 그럼 정말 이게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 누군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예, 이상했잖아요 그때. 이상했죠. 국무회의에서 혼이라고 하는 발언을 네, 하고 뭐 어린이날 혼이 혼이 비정상이면 네, 전혀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표현이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본인 자신이 접신을 해서 그때 이제 최태민 씨를 만나고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무속계에서는 그것을 접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접신. 예, 그 신과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실제로 그 예장의 한 목사님이 예. 최태민 씨하고 최태민 씨 말이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영혼의 부부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도 다 나왔죠. 그렇죠. 국민일보의 사이드 예. 톱으로 다 보도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기사를 쫓아가다가 국민들이 사건을 쫓아가다 처음엔 막장 드라마처럼 재미있어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실까 하는데 캐도 끝이 없고 어제 조응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당정청에 아직도 최순실 네.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예. 청와대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때 알고 있었던 정보를 예. 함부로 노출할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척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지금. 그럼 당은 전략회의를 통해서 조응천, 김병기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만들어서 네.
끄집어내서 이걸 갖고 전략을 잘 세워서 네.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해서 국민들에게 갈 방향을 줘야 되는데 보세요. 네. 자, 단계를 보면 1단계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 사건을 추적하다가 네. 이 분노에 야당이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갔냐면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직접 끌고 네.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직접 만드는 상황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탄핵과 하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과 하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하야 얘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촛불 집회 때 의원들도 나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원내대표 주장은 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가라. 그리고 그 조만간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단계를 먼저 설명을 하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끌고 가는 상황이 왔어요. 네. 직접 밝혀내고 예. 직접 이 상황의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네. 사자성어는 각자 생존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네.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지진도 알아서 살아야 되고 이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를 끌어줄 지도자도 없고 당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네. 전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날 현장에 와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재명 시장이 발언하는데 주최 측에서 빨리 끝내달라 그러잖아요. 한 6분 정도 네. 연설하는데 한 2, 3분 정도 줬을 거예요. 예, 예. 이재명 시장은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장으로 활용을 했지만 네. 그런 거는 조금 눈살이 저는 그 다른 우리 국민들이 집회하는 데 와갖고 정치인이 저렇게 오래 발언하는 거 저 자신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측면들, 국민들이 원하고 있던 측면들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네. 그 분노의 대변자가 네. 이재명 시장이 되다 보니까 3, 4%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 오늘에서야 박원순 시장도 하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뒷북을 친 거죠. 박원순 근데 시장이 뒷북 쳤다. 예, 뒷북을 쳤는데 전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 국민들이 원할 때 그 지점보다 앞서서 정치인들이 나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방금 요 국면이 2단계 네. 국면 왔습니다. 방금 초선 의원들이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겠다는데 의미 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국민의 바다에 빠지려고 하지 않을까? 예. 우리가 그 21세기는 21세기의 그 키워드를 딱 2개로 하면요. 네. 오픈과 공유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백과사전이 있고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또 그 백과사전이 있잖아요. 네. 브리테니카는 모든 것이 저작권에 걸려 있어요. 그걸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자기들 정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위키피디아는 뭐죠? 크라우드 소싱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공개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70억 인구가 만들어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21세기는 오픈하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따로 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싸이가 떴을 때 싸이가 뜬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아이돌은 왜 해외 가갖고 인터뷰할 때도 돈을 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영상 쓰지 못하게 해요. 네. 카피라이트에 다 걸려버린 거죠. 예. 카피레프트. 그렇죠. 그 이상한 조금 날리지 말고 저작권에 걸어놓고 네.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돈이 됐던 거예요. 근데 소스를 공개해라 네. 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누구냐면 영국 런던에 있는 장하준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 선진국의 네. 독점적 횡포다 그러면서 자기 책을 제3세계에서 마구 복사해서 마구 카피해서 써라. 이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싸이도 오픈하고 다 쓰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싸이 비디오를 다 그 카피하면서 퍼날린 거죠. 제가 이제 의원들한테 하나 당해서 오픈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오픈한 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 네. 브리테니카 그 위키피디아 아니에요. 네. 네.
청와대 가서 피켓 시위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의 분노는 광화문과 청계천으로 모여지잖아요. 그럼 거기 와서 네. 나 국회의원님네 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 보세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원래 깔때기 들이대면 안 되는데 네. 정치인들이 저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장소 어느 집회 시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청중들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래 왜 여기 있으세요? 앞에 나가고 발언하시죠. 제가 발언해야지 정봉주가 온 걸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정봉주가 주인공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 같이 가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 계속 그런 자세를 보이면요. 나와서 발언하라 그래요. 나와서 당신들이 와 있으면 좀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 힘도 주고 용기를 좀 줘라.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이 방향은 집단 지성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하야 탄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져서 네. 이미 방향은 주어지고 있는데 이 방향을 주어진 앞에서 끌고 갈 민주당은 못 하고 있고 지금 3단계 국면이 왔습니다. 3단계 국면은 뭐냐면 수습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공격의 칼날을 다듬고 있다. 지금 개각이 그거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습하는 척하면서 예. 공격의 칼을 갈고 있다. 공격의 칼을 갈고 있다. 아, 보수가? 일상적으로 쓰는 네. 이건 보수라고 볼 수도 없고요. 예. 이제 그 분석을 좀 오늘 좀 해봐야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방송은 네. 우리 그 시청자뿐만 아니라 네. 이쪽에서 그 정치 시사하는 작가분들, 네. 정치 시사하는 기자분들 네. 이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퍼날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 상황 분석도 분석이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편린을 갖고 앞날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희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봉도사라는 별명도 그렇죠. 그러니까 얻으신 이게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보통 그 지난 총선 때도 내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맞췄잖아요. 쟤들 새누리당 네. 과반 그 뭐, 붕괴될 것이라고 네. 하는 게. 근데 사람들 다 자기 느낌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방송은 정치부 기자들, 네. 시사 담당하는 기자들, 작가들. 작가들, 예. PD들 다 봐야 됩니다. 예. 다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퍼날라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최고의 방어는 뭐죠? 공격이죠.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방어가 필요해요. 자, 방어는 예.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인 거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고 예. 그 뒤에 암약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권력들, 수많은 경제 이권들을 챙겼던 그 세력을 예. 얘기하는 겁니까? 집단의 방어죠. 집단. 그러니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네.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다 알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면 불편할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세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네. 하야하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세력은 있어요. 네. 우리가 특정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하면 가장 불편할 사람이 누굴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개인적으로 제일 가장 데미지를 입고 불편할 사람이 누굴까요? 글쎄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입었던 그 사람이 제일 불편합니다. 누구죠?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하신 겁니까? 최순실 씨죠. 아, 최순실 씨.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가고 네. 직접 소환에 응하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최순실 씨의 기획 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스스로 이 판을 만들었다. 스스로 이 판을 만들었는데 혼자 기획하기에는 예. 대단히 버거웠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이걸 도와줬는데 누군가 도와줬던 그 세력은 네. 청와대에 있었던 문고리 문고리 3인방, 3인방. 우병우, 네. 안종범 네. 그리고 또 그 정점에 있는 인물 이분들이 소환에 응하기 전에 기획회의를 어느 정도 마쳤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의 첫 번째입니다. 네. 기획회의를
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 회의까지는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단톡방 같은 거를 열어서 기획에 공감을 했을 것이다. 아, 기획에 그래서 이 들어가는 네. 소환에 응하고 예. 31시간 있다가 네. 검찰에 나가고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냈는데 바로 긴급 체포하거나 네. 데리고 가지 않고 시간을 줬고 예. 그러니까 31.5시간 조, 동안 조인근인가요? 네, 조인근. 그 언론 연설 담당 비서관. 비서관, 예, 예. 연설 담당 예. 비서관이 소환에 응했고 예. 그다음에 고용태가 태국에 네. 있다 들어왔고 예. 이런 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은택 씨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차은택 씨한테 뭔가 더 강력한 키포인트가 있겠죠. 아, 최순실과는 또 다른 포인트가 차은택한테 있다? 최순실 씨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서 중요 인물 중에 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걸 쥐고 있지만 이 사건의 밸류로 봤을 땐 사람들이 봤을 땐 차은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최순실이라고 하는 완전한 책임자가 있는데 아, 그 책임자 있고 중요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포인트는 감추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은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은 차은택으로 포인트를 넓혀갈 필요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상황을 볼 땐 네.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주변 곁까지는요. 지금 기자분들에게 제가 그 어드바이스를 굳이 하면 예. 주변 곁까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갔을 때는 네. 저는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법률적 대응도 끝났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종결 지점은 이 임기 내에 끝난다. 1년 4개월 남은 1년 임기. 4개월 안에. 심지어는 형을 확정하는 것까지도 네.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한다면 형을 확정하는 것까지도 예. 이 임기 내에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누가? 최재경 민정수석이? 아니.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가. 일단 하나 이게 네. 사람들이 여러 헷갈리니까. 가지 헷갈리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기획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기획의 포인트. 기획의 포인트가 예. 기획의 포인트는 검찰 수사를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처럼 쫓아가는데 누가 쫓아가냐면 언론이 쫓아가 주죠. 언론이 경마식 보도를 막 하고 있죠. 그렇죠. 언론이 쫓아가면서 안종범 자기가 했다는 거야? 최순실 씨가 했다는 거야? 아니면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야? 이 핑퐁 게임, 룰렛 게임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요 상황은. 네. 국민들은 그 상황을 쫓아가다 보면 구미호에 홀린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원래 뭘 보던 건지 까먹게 되죠. 그렇죠. 그냥 막 가던 길만 가니까. 예. 지금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최순실 사건이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언제부터 터졌는지도 몰라요.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일정하게 기획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털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네. 문제가 되는 사람들 처벌을 받아야지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거 아니에요. 검찰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임기 내에 터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팀은 들어갔다. 네. 그리고 대통령과의 책임은 핑퐁을 하면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 조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가면서 이 국민들의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요. 네. 이 시점에서요. 옐로우 저널리즘에 부응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에게 이미 좀 일부 나오기도 했죠. 기자분들에게 장유진, 장시호로 개명했죠. 네. 장시호의 출생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기사에서. 그런 거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쓰지 마라. 예. 비본질적인 일이다. 비본질적인 얘기인데 막장 드라마 시청률을 올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재 아니에요. 그다음에 언론의 상업주의가 발동하는 거죠. 최순실 씨 뒤에 최순득이라고 하는 진짜 실세가 또 있었다? 네. 또 최순득을 취재하고 보도하다 보면 그 다음 실세가 또 있었네? 이게 막장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계속 또 다른 주인공을 만들면서 그러나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을 움직였던 인물은 최태민,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큰 골격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네. 최순득 씨는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대통령 컨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2012년. 예. 그리고 설사 컨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한 건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냐라고 하는 포인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쪽에서 네. 저는 저쪽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저쪽 정보 사이드에서 네. 이러한 아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자극적인 센세셔널리즘에 부응하는 사건들을 흘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나오잖아요. 누가 실세냐? 더 큰 실세가 있다. 출생의 비밀은 뭐냐? 여기에 빠지는 순간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모론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정말 옳지 않은 보도 태도. 음모론은요. 제가 얘기할게요. 음모론은 내가 늘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진영의 음모론은요. 네. 사이비 교단과 똑같습니다. 음모론은 사이비 교단과 같다. 예. 그래서 음모론은 네.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음모론이 아니고 그럼 너도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몇 가지 근거로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앞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하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최순실 씨 이 일당을 네. 어떻게 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다음 방어의 틀을 잡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방어의 틀을 잡는 데는 저는 물밑으로 보수 대연정이 형성이 됐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보수 대연정. 예, 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네. 세력과 세력 간의 연합. 예. 이런 거죠.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세력과 네. 이명박 정권의 세력은 감정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정권 재창출하면서 일정 정도 연합을 했죠. 근데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그 연합은 다시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명박 쓰러져간 전 정권 흘러간 네. 물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죠. 네. 친박 우위로 막 왔죠 지금까지. 예, 친박 사실은. 우위로만 왔는데 네. 그럼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네. 25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예. 12시에 딱 끊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지겹다고 얘기 안 올라와요? 아니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를 다른 데서 못 들어요, 진짜로. 예.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일요일 날 네. 주진우 씨 북콘서트 할 때 네. 북콘서트 준비할 때 뭐 낙검수 4인방 모인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낙검수도 흘러간 물이니까 이제 그만 네. 모이자. 우리끼리 네.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고기 먹으면 되지. 이걸 갖고 차기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칼은 이미 녹슬고 이 이빨이 다 빠진 칼이다. 아니 뭐 대중들은 낙곰수가 다시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튼 이거는 별거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때 최재경 씨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해설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김용민 씨가 그걸 막 먹어가는 거야. MB의 귀환으로. 예, MB의 귀환으로. 그때 제가 이제 MB의 귀환이라는 표현도 쓰긴 썼는데 네. 막 먹어갔어요. 근데 먹어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저는 물밑으로 세력 간 세력이 연합을 했다고 보는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3년 8개월 동안 사자방 의혹이 있는 MB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죽만 울렸죠. 롯데를 네. 친다든지. 근데 왜 MB를 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들여다보니까 네. 최순실 씨가 이 문제에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니까 예. 최순실 씨의 카드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것은 친이 측이었습니다. 친이츠. 정두원. 정두원 씨는 이제 어쩐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친이에서 2007년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최 씨 일가가 국정을 농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때 예측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MB를 치면 네. 본인들의 카드가 나온다고 보고 아마 지난 3년 8개월 동안 MB를 건들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던 것은 최순실 씨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두운 면을 알고 최 흑역사. 씨가의 최 씨가의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두운 일면이 MB 측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입막음용으로 막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네. MB를 건들면 네. 같이 폭파하는데 그 최 씨 일가의 카드가
까지면 자기들이 불편해지니 네. 심각한 위기에 처하니 MB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최순실 씨의 판단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의혹이 많은데 왜 저 손을 안 대고 있을까? 네. 우린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 네.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문제, 네. 그다음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 개표의 의혹. 예.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점에 이것을 진두지휘한 총사령관은 MB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권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손을 안 대요. 이게 왜일까? 아, 이것은 MB가 연합해서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우로 손을 안 대는 것일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만 봤는데 사실은 뒤에 지금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충분히 가능한.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예. 몇 개월 전에 재밌는 기사가 떠요. 네. 본인은 얘기를 측근한테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는데 네. MB가 예. 내가 나서서 내가 중심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했죠. MB가.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추적을. 들여다봤더니 예. 기름장어 반기문? 예, 반기문 총장이 네. 그쪽에도 줄을 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여러 차례 했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귀담아 듣질 않죠.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 줄을 대고 있었던 사람이 또 많습니다. 예. 우리 야권 그러니까 MB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 야권 진영에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예, 그건 이제 확인이 덜 됐기 때문에 야권 진영에 있는 사람의 2인자가 끊임없이 MB 때 무슨 자문위원회 했던 사람인데 끊임없이 MB 측하고 접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됐어요. 예? 파악이 됐는데 그건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얘기 안 하고 네. 반기문 씨 측하고 MB 측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정권 재창출한다 할 때 반기문 카드를 쥐고 반기문 입장에서는 친박으로만 안 되니까 친이도 손을 잡고 양쪽의 세력의 힘을 얻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뜻 아닌가? 네. 그럼 무게 중심은 친이 쪽으로 조금 더 간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MB가 정권 교체 내가 한다라고 예. 얘기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 예. 그런데 그런데 그때 예. 추정입니다. 예. 추정입니다. 예. 최순실 씨의 문제점과 이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네. 이 예측을 MB 쪽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촉이 빠를까요? 정보가 있죠. 거기는요. 정보가 박근혜 쪽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세력을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김무성 대표 얘기가 중요합니다. 김무성 대표. 친박 중에 네.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누가 있냐. 있냐? 맞아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정권이 아니었죠. 최순실 씨에 기대서 운영되던 정권이었죠. 네. 그럼 최순실 씨는 자기 개인의 사조직과 네. 청와대에 있는 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안종범을 자기 휘하에 쓰면서 네. 청와대 시스템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석을 중심으로 한 이 시스템이 운영된 게 아니고 최순실 씨를 통해서 네. 청와대 5명의 조직이 최순실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시스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최순실의 사조직으로 움직였다. 조윤선 씨가 뭐라 그랬어요? 11개월 동안 못 만났다는 거예요. 대면 보고 한 적이 없다. 그럼 최순실 씨라 조윤선 씨라고 하는 것은 네. 최순실 씨의 사조직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네. 그럼 최순실 씨가 정리됐습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과 이 시스템은 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럼 최순실 씨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조직은 누구였었냐면 문고리 3인방, 네. 우병우 안종범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와는 다른 남아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김기춘 씨 아니에요. 김기춘. 그러니까 언론에서 김기춘 씨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취재를 했겠지만 네. 추적을 해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던 세력이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최경환 씨라고 얘기했는데 최경환 씨는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각은 알고 있지만 네. 검찰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럴 시점에는 정보 통치거든요. 네. 공안 통치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과 검찰 아니에요. 네. 국정원과 검찰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죠?
김기춘 씨 아니에요.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하도 이제 그런 의혹이 예. 제기가 되니까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요? 나는 최순실도 모르고 예, 청와대 자료 유출도 모른다. 예,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제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 사업 그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거든요. 그 이 자리에 왔어요. 의미 없는 발언이고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김무성 씨가 거짓말이에요. 김기춘 씨가 거짓말이에요. 권력의 구중궁궐에 누가 더 접근해 있었습니까? 누가 더 접근해 있었죠? 김기춘 김기춘 비서실장이에요. 씨죠. 예.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김기춘 씨네요. 그럼요. 김기춘 씨가 거짓말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걸리니까 네, 그렇게 김기춘 얘기하면- 씨 말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높다. 예. 그렇잖아요. 예. 김무성 씨하고 180도 틀려요. 예. 누가 거짓말이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몰랐다? 예. 그럼 조윤선 씨처럼 무능했든지 예. 아니면 조윤선 씨와 같이 최순실 우산 속에 없었든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김기춘 씨 행보를 보게 되면 그 우산 속에 혹은 상호 협력 관계 없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전직 비서실장이지만 7인회 만날 때 김기춘 비서실장을 또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중한 당연하죠. 상황. 왜 그러냐면요. 예. 자, 이제 7인회 얘기하셨으니까 네. 자, 최순실 씨와 또 한 축으로 네. 최순실 씨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7인회라고 하는 게 네.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박근혜 대표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네. 정권 출범하면서 김기춘 씨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뒷방 어르신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기춘 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에 붙어 있죠. 자, 최재경 씨 누가 임명했죠? 최재경 민정수석 누가 임명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임명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당은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나 이 기자들도 결과만 자꾸만 보려고 그러는데 네. 과정을.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 씨를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최순실 씨가 최재경 임명해라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MB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네.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MB하고는 불편하잖아요. 최순실 씨는 예, 예. 최태명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 누군가가 최재경 씨를 쓰는 게 맞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걸 봐야죠. 얘기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이 김기춘 씨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나요?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사실-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언론 기자들은 취재를 해서 그 얘기를 했겠지만 네. 지금 정황으로 보게 되면 최재경을 추천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최재경을 추천했겠냐. 예, 이 그- 국면에. 이 국면에 그러면 네. 김기춘 실장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아. 그럼 김기춘 실장 혼자 생각했을까요? 7인에서 했을까요? 7인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죠. 7인에 최재경 씨의 삼촌격인 최병열. 씨가 있잖아요. 네. 그럼 최병렬 씨가 우리 조카인데 유능하고 예. 검찰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분을 한번 써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분들의 정무적 능력을 하수로 보면 그런 인간적 관계가 작용해서 추천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무적이고 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매번 집니다. 저들의 정치공학은 우리보다 10배, 20배 강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최병렬 씨의 인간적 관계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천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고립무원의 상태, 네. 10%의 지지율도 무너지는 상태를 9.2%죠.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겠죠. 제가 뭐 그 7인에 들어가서 상상하면서 회의를 해봅니다. 그 네.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칼자를 쥐고 네.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쯤 되면 네. 무쇠의 풀처럼 혼자 가기 힘들다. 그럼 우리의 조력자, 협력자가 필요하다. 네. 그럴 때 이 조력자, 협력자는 정봉주가 아니잖아요. 조력자, 그러니까요. 협력자는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예. 조력자, 협력자는 누구죠?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게 전임 정권, 같은 성향의 전임 정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네. 되는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김병준 그 신임 총리를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예. 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금 전에 또 이 임식을 취소한다는 메시지가 또 다시 왔습니다. 왜요?
김병준 씨가 거절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참 이게 황당합니다. 지금 아직 총리 인준도 안 됐는데 본인이 먼저 사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거뒀다는 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임 총리가 아직 취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발생할 국정 공백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는 추측,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선의 실세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이제 이런 그림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기사를 자꾸만 전체 흐름에 대입시키다 보면 네. 혼선이 오거든요. 네. 별로 그분이 이제 황교안 씨가 좀 불쾌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쾌해서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황교안 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본인은 이 정권에 충성을 했는데 기껏 해갖고 네. 써먹을 때 써먹고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해버려. 김병준 임명하냐 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죠. 김기춘 씨가 그냥 최재경 씨를 추천했을까 아까 거기까지 가다 이제 멈췄는데 네. 독자적으로 이 권력을 유지했다는 우리가 방어하기가 힘들다. 방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이 정권이 무너지면 네. 그 다음에 올 1년 4개월 뒤에 우리가 입을 피해 그리고 이후에 이 정권에 부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게 될 데미지 네. 이런 게 너무 큰 거죠. 부역자들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7인회가 됐든 네. 김기춘 씨가 됐든 친이계 SOS를 쳤을 가능성이 좀 무척 높다고 봅니다. 함께하자. 네. 지금 아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갈등돼서 싸울 때 아니다. 해서 그럼 함께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 네. 일단 검찰을 어느 정도 마사지하거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네. 최재경 씨가 적임자 아니겠느냐. 네. 최재경 씨는 당신들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했고 네. 당신들 정권 출범에 네. 우리 이명박 정권 출범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니 네. 최재경 씨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경 씨가 들어오는 걸 MB의 귀환이라고 보는 김영민 씨처럼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흐름을 못 읽어요. 네. 하니까 MB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정권이 넘어가면 나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검찰 포토라인에 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이렇게 받았을 수가 있겠죠. 아하.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보면 MB 쪽은 정권 운영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선이 있긴 있었지만 네.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노하우는 현 정권보다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브릿지해주고 검찰까지도 통제하고 검찰까지도 통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검찰까지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고 네. 최재경 씨 같은 경우는 네.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높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후배 검사들이 언제든지 물어뜯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지만 네. 네. 그러면은 이 3자의 교집합 네. 친이와 친박의 교집합에도 있고 예. 청와대와 검찰의 교집합에도 있고 예. 한 분이 최재경 씨고 이 최재경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면 1년 4개월을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재경 씨가 들어오는 거는 네.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또 봐야 되냐면 네. 최재경 씨는 민정수석에 2차례가 내정이 됐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전에. 예. 아니 제의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았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계속 안 받다가 이번에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왜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이렇게 침몰하는 배에 왜 승선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왜 궁금할 마지막에 문을 닫는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궁금할 땐 정답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한테 전화해야지. 오늘 인터뷰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 오늘 여쭈려고 오늘 했어요. 좀 진중한 깔때기 먹혀요. 먹혀요. 예. 예. 댓글이 별로 굉장히 평가하는데. 많은데 안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에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댓글 자, 읽을 보세요, 시간이 이제. 없어. 예. 자, 김기춘 씨가 제안했고 예. MB 쪽에다 최재경 씨면 어떻겠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우리라면 내가 만약 이 공구에 처하면은 그 중에 전략
전략적인 판단하는 전략가가 있을 터인데 네. 그럼 MB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최재경을 설득할 사람이 누구였겠냐를 봐야죠. 네. 당신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당신이 가는 게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으니 네. 가는 게 맞다. 누가 설득했을까요? 누가 설득을 했을까요? 최병렬 삼촌이 설득했을까요? 그 전에 설득 안 했을까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을 읽고 있고 앞으로 판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필요성을 얘기했던 누군가가 설득을 했죠. 그 누군가 중에 설득에 지금 떠오른 인물 중에 가장 최재경 민정수석과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MB죠. MB가 보낸 거다. 최재경을. 보냈다고 보면 안 돼요. 보냈을 수 있다. 저쪽에서 제안을 받고 네. 그럼 야 이거 좋은 그림이니 네. 이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누가 최재경 씨를 설득했을까? 왜 저절로 그냥 최재경 민정수석 하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이 답답하다 그러는 게요. 네. 분석을 안 최재경 해. 민정수석이 오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거다. 민정은 원래 검찰을 장악하는 자리예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최재경 씨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다. 네. 그건요. 동쪽에서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분석하고 취재를 안 하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취재가 안 되면 분석이라도 하고 없으면 미래라도 내다봐야죠. 자, 저는 왜 이걸 심각하게 이 얘기를 계속하냐 하면요. 네. 그래서 MB가 친이에서 MB라고 하게 되면 제가 또 네. 허위사실로 걸릴 수 있으니 친이에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친이에서 집단적으로 시스템에 설득을 했으면 네. 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재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정부- 친이와 친박이 만나서 지난 10년간의 권력형 비리를 모두 은폐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비리 은폐한 오바예요? 건 별로 이미 비리는 은폐되어 있어요. 이미 일각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드러날 게 많잖아요. 사자방 같은 경우는. 검찰이 그걸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있는 거 그냥 이 상태로만 스테이터스 코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앞날을 보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네. 뭐냐면 예. 이렇게 해갖고 친박과 친이 정권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손을 잡았을 개연성이 최재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2017년을 2012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내년 대선을 2012년 대선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러면 댓글 조작하고 이렇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정보 겁니까? 공작 정치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걸 민주당이 봐야죠. 공작 정치로 2017년 대선을 또 만들겠다는 게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거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김용민 씨도 친이의 귀환하라, MB의 귀환이라고 하는 걸 얘기는 나한테 들었지만 네. 그게 갖는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문제 때 그 정보 사이드 수장들 앉혀놓으니까 네. 대공 정보 업무 계속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네. 그럼 5년 동안 얼마나 더 진화 발전했을까요? 이제는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양반들은 2012년을 예. 더 진화 발전된 상태에서 더 교묘한 상태의 정보 통치, 정보 선거를 할 위험성이 무척 높아진 거죠. 1년 4개월이면 시간은 충분하죠. 충분한 거죠. 그러면 2012년도 2011년 12월서부터 준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은 네. 검찰을 장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최재경 씨를 보면 친이와 당신들이 세력 연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네들 정보 선거 치르겠다는 거 아니야? 공작 선거 치르겠다는 거 아니야? 네. 하면서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문제 그다음에 친이가 들어오고 MB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싸워줘야죠. 네. 아, 근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60%가 넘는데도 하야하고는 좀 선긋기. 자 이제 그 얘기를 비판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시그널 왔습니다. 이미 왔다. 대선 댓글 조작하고 네. 국정원 다 동원해서 이제 티도 안 나는 민간 형태로 가 있는 네. 그 조직을 통해서 네. 선거를 치르겠다. 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저희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예. 차은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댓글 공작한 내용이 나왔어요. 정치 댓글. 제가 이완구 그 총리. 보도를 예.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기사를 안 본 예. 사람이니까. 예. 근데 알잖아요. 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방어하는 척하면서 공격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됐잖아요. 네. 이게 공격의 완성품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공격의 완성품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병준 실장하고 예. 무척 친합니다. 아. 그리고 그때 2006년인가 2006년에 네. 교육부 총리 들어올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사이버 뭡니까 그 논문 네. 논문 자기 표절 갖고 예, 예. 새누리당에서 공격할 때 네. 그때 제가 이주호 의원과 예. 박재환인가 있죠 그 서강대 출신 장관도 하고 네네네네. 박재환인가 그 이름 네. 기억이 정확하게 예. 안 나. 그 두 분의 논문 표절을 제가 같이 드러냈어요. 맞불을 놨죠. 그때. 혼자서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의 의원들도 다 김병준 사임하라. 네. 노무현 대통령 인사 잘못했다. 할 때 저만 유일하게 디펜스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왔고 네. 자료를 갖고 네. 같이 대응을 예. 김병준 실장하고 했어요. 예. 그게 개인적으로 무척 친하지만 예. 김병준 국무총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 칼날의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김병준 실장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5년의 세월을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요. 네. 왼쪽 눈썹 끝 마지막 하나를 떨어도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아. 문재인 후보가 정책을 제시하면 그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정책의 파급력, 저기서 움직일 때 저 전략의 흐름, 저 전략의 칼라, 저 전략이 목표하고 있는 지점, 이걸 김병준 실장은 다 알고 있죠. 문재인 죽이기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칼을 잡은 거죠. 보세요. 친노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실장과 문재인 그 후보 그 전 대표와 김병준 실장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친노 그룹에서도 분화된 친노예요. 네. 친노 그룹에서 본인은 왕따 됐고, 그리고 친노 그룹에서 본인은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네, 예. 친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럼 저쪽에서 네. 이 감정이 깊은 끝단까지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EJ라고 하는 그 전략을 통해서 네. 김병준 총리를 끌어들이면 네. 어쨌든 야권을 표면적으로 분화시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미 분화돼 있는데 가장 좋은 칼은 문재인을 잘 이해하는 예를 들었고 손학규 그분은 네. 저쪽으로 간들 이미 야권에 그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야권을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안하면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얘기는 빼고. 모욕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뭐 하지 예. 말고. 근데 김병준 실장은 사실은 자기는 제안 와도 안 받겠다라고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네. 우리 물밑에서는요 100% 받는다 그랬어요. 왜? 친노로부터 홀대받은 세월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감정이 일단은 있죠. 친노 일종의 이제 그 민주당 친노 세력 안에서 김병준 교수의 이런 선택은 배신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김병준 실장까지를 다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확산되는 네. 이러한 조직 구성이 없었고요. 친노 네. 쪽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포용적이고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네.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네. 그 주위에 싸고 있는 참모들이 비난받고 왜 우리의 핵심 세력이 네. 핵심 전략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점에서 반성하지 않으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정권 교체 못합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될 거다. 국민의 민주당. 열망은 정권 교체 쪽으로 가 있지만 네. 이 공화국으로 하게 되면 1년 4개월은 많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으시고 많이 남았어요. 예, 1년 4개월 국민의 동안 뭘 분노가 할지 그때까지 끌고 가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렇게 우리 핵심 전략을 누수하는 이런 전술을 택한 상태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네. 제가 당연히 참 답답한 행태에 대해서 네.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김병준 총리 카드는 네. 저쪽에서 일단 역사적으로 전략을 보게 되면요. 방패하고 창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쥔 격이네요. 늘 같이 쥐고 있습니다. 예. 방패와 창이 떨어지는 순간 그 팀은 집니다. 네. 방패와 창은 가까이 있을수록 예. 전략적 위력을 발휘해요. 최재경이라고 하는 방패를 통해서 네. 동시에 친이를 잡은 네. 칼의 일부를 완성시켰으면 네. 김병준이라고 하는 총리를 통해서 칼이 완성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예, 칼이 완성되는 예. 거죠. 저쪽은 방어하는 척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어 공격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예. 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지금 이 상황인 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상황인데도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이제 제가 대목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정무적, 정치공학적 얘기만 다 했습니다. 네. 정치공학을 뒤집어 엎는 게요. 네. 국민의 마음이고 천심이거든요. 관상 영화 보셨나요? 아니 좀 못 봤습니다. 그럼 방송 진행하면 안 되는데. 그래 관상을 왜냐면 봐야 돼요? 아니 대중의 마인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편 정도 대중 문화의 총체인 영화를 봐줘야 돼요. 네. 아니 영화는 보는데 관상은 못 봤어요. 놓쳤어요. 네. 관상에서 마지막 대목에 그 한 명애가 찾아가나 그래요. 이제 영화니까 그 송강을 찾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관상을 잘 보면서 자신의 운명은 못 봤습니까? 운명이 그렇게 망가질 줄 왜 몰랐습니까? 그럴 때 바다를 보면서 송강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파도만 봤다. 물결의 흐름인 파도만 봤는데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도만 얘기했습니다. 조류의 흐름, 그것이 넘실거림, 그것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봤지 이 파도를 만드는 본질은 바람에 있는 겁니다. 국민에 달려 있다. 바람은 국민입니다. 네. 민주당이 서로 똥보를 차고 서로 못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네. 이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의 능력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네. 이 바람은 국민의 바람, 국민의 분노,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 바람은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달 말 12월 초에 국민의 바람을 만드는 국민의 바람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의원님이요? 예. 어떤 거죠? 그거는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예. 오늘도 이제 그 일을 할 예. 장소를 구하고 그러려고 예. 이제 아침에 좀 늦게 나왔는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파도를 만드는 것은 네. 조류의 흐름인 줄 알았더니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민주당이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네. 파도의 흐름도 못 보고 있는데 예. 그러나 결국 이 파도를 잠재울 것인지 예. 파도를 더 큰 성남 파도로 만들 것인지 예. 하는 것은 바람의 힘인 거죠. 결국 이 국민이 결정한다. 민심인 겁니다. 민심이 결정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로는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으로 민심이 하나로 결집 못 됩니다. 이재명 시장으로 민심이 하나로 결집 못 됩니다. 그럼 이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정봉주를 주목하십시오. 야, 제가 그 전국구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정봉주 의원하고 저 방송도 많이 하고 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분석 정말 탁월하고 예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하는데 그런 거 칼을 잘 안 들어요. 지금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워낙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 정봉주 같은 의원이 하나 있었으면 네. 정봉주가 지금 3인 복권이 되어 있었으면 김병준 실장은 저와의 관계 이런 등등 때문에 저를 3인 복권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청와대에서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인 복권이 안 된다고 해도 정치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네. 제가 국민의 힘을 만드는 그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네. 바람을 만드는 역할까지도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네. 법이 나를 제한해 놓고 있지만 네. 그러나 법이 나를 내 몸은 묶어놓고 있을지언정 내 영혼과 정신은 묶어놓지 못하거든요. 제 정신이 움직이고 이것이 국민이라고 하는 바람과 만나면 대한민국의 2017년은 폭발해 버립니다. 이게 정권 교체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약
그 난리 났네요. 지금 막 댓글이요. 예. 막 촌각을 다투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근데 한편으로는 매우 좀 정말 그래서요. 네.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의 이 상황의 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국정농단을 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단초를 만드는 정권 교체는요.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면 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드는 그 작은 촛불에 있습니다. 촛불을 드십시오. 촛불이 대한민국을 뒤집는 횃불이 될 겁니다. 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정봉주 의원을 도와줄 것 같다고 댓글을 제가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농담 한마디 할게요. 예. 그 최순실 씨가 기운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정봉주 사면 복권이 8월 15일 날 결정됐는데 네. 최순실 씨가 틀었다고 믿고 있어요. 어떤 네, 정보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사면 복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보를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대상이 될 정치인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2, 3일 앞두고 틀어집니다. 사드 배치 틀어지듯이. 그러면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네. 최순실 씨가 네. 봉도사 정봉주의 기운을 알았을 거예요. 저 인간을 풀어주게 되면 세상이 위험해진다. 그리고 저 인간이 만에 하나 네. 대선 레이스라도 걸면 본인이 되든 안 되든 네. 야권에 네. 폭풍이 불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요. 화요일 날 오전 아침에 하늘을 보는데 네. 두 개의 기운이 부딪히는데 순실 기운과 봉주 기운이 부딪혔습니다. 아니 근데 순실 농담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진담처럼 아니, 하시니까. 근데 이게 너무 농담처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순실 기운이 꺾이는 것을 순간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끼고 느끼는 순간 이 분석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 씨가 내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미리 들었거든요. 네,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 발표하기 전에 그리고 네. 2, 3일 전에 했는데 네. 본인은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도 저거조차도 페인팅 모션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정봉주의 기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제가 국회의원 아웃되고 네, 낙검수를 하고 네. 감옥 갔다 오고 네. 그리고 매 집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밀양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했던 이 국민의 기운이 저로 인해서 외화된 거죠. 제가 아무리 기운이 강한들 어디로부터 받는 힘의 원천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제 힘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바다로 민주당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럼 답이 보여요. 네. 12시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주 깔때기. 농담을 진담처럼 하니까 진짜 진담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예. 샤머니즘을 샤머니즘으로 막는구나. 이런 의견들 지금 실시간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미처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요. 네. 다시 한번 요걸 들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은 분들께 좀 퍼날리기를 해주시면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옐로우 저널리즘, 지연 말단적인 거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핵심은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대통령이 통치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다. 네. 그 최순실 씨는 그걸 갖고 공익적 삶이 아니라 사익적 삶으로 국가를 절단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검찰과 이 정권은 처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이것을 역공의 계기로 삼으면서 다시 정권 재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단합된 힘, 여러분이 드는 촛불이다. 네. 쌈박하게 정리가 됩니다. 1시간 안에 이렇게 딱 요약, 예. 정리, 판세 분석 예. 이런 거 하기 어려운데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나오세요. 예, 네, 자주 나오세요. 이제 그 파창하니까. 국가가 네. 위기에 처할 때 불러주세요. 지금은 아니, 지금 아무 신분도 국가가- 없으니까. 아니 예. 근데 국가가 자꾸 위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예, 국가를 자꾸 농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 우리가 좀 가려내고 제대로 선 나라가 돼야죠. 예. 바람은 파도를 만들 수 있지만요. 네. 파도는 바람을 못 만듭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점심 식사하시면서
봉도사의 이 분석을 좀 저희가 잘 갈래갈래 분석을 해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께 이렇다는 거야라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업데이트되는 네. 월요일 업데이트되는 전국구에서 네. 요 내용을 이제 근거를 갖고 조금 더 공학적으로 네. 다시 한번 풀어주니까 팟짱 듣는 분들은 예. 전국구도 좀 들어주시고 네. 팟짱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장님 잘 계시죠? 아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